짜잔!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일하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대리기사님이 계시지만 대리 탁송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은 똑같은 대리기사가 아니다. 정말로 일하는 패턴이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자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패턴을 잘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각자마다 어떤 패턴이 가장 적합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크게 나눠지는 게 전업이랑 투잡으로 나눠지죠. 전업이랑 투잡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전업하고 투잡으로 나눠지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자 개인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본업이 있으면서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면 투잡을 하시는 거고, 또 현재 그냥 아예 전업으로 돌아서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투잡도 좀 다르죠. 4시간만 일하시는 투잡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6, 7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뭐 반전업식으로 투잡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일하시는 분, 혹은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시는 분, 혹은 12시간 이상에서 한 15시간까지,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전업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차이는 전업을 하시면서 무조건 복귀를 해야 되는, 복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은 제가 고생하면서 했었던 것처럼 복귀 필요 없다. 나는 열심히 지금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상황이다. 해서 복귀가 필요 없으신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이 전업과 투잡으로 나눠지는 것도 세 분에 나눠 보면 한 5가지, 10가지 정도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일하시는 어떤 패턴과 시간이 다 각자마다 다르게 되어져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씩 짚어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패턴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일을 하지만 달라지는 부분들.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장비와 뚜벅이죠. 장비와 뚜벅이. 장비와 뚜벅이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탁송 대리를 탁 대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리만 하느냐, 요 차이가 또 나타나죠. 탁송 대리도 일반 탁이 있고 확탁이 있죠.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원풀로 하느냐, 카카오 원풀이냐, 아니면 로지를 사무실 앞에서 로지를 쓰느냐, 또 이렇게까지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일하는 패턴과 동시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 차이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비와 뚜벅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장비와 뚜벅이. 이 두 가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수입에 대한 차이입니다. 수입이 뚜벅이보다 장비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말이 뭐입니다. 수입에 대한 차이, 이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뚜벅이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뚜벅이로는 정말로 하기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장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입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자식 자식들 시집장까지 다 보내고 은퇴하고요. 정년퇴직하고 뭐 내 집도 있고 뭐 애들 뭐 장까지 다 보냈고 노느니 그래도 뭐 내가 한 달에 150이 됐건 200이 됐건 소일거리 찾아서 내 수입을 용돈벌이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굳이 장비까지 타서 시간당 돈 5천원 돈만 더 벌어보겠다고 장비를 타실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뚜벅이 하면서 지역에서 사부차 타시면서 어느 정도 매출을 그 안에서 가장 좋은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아이들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마다 여건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대리나 탁송일까지 들어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수입을 극대화해야죠. 예, 극대화해야 됩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장비 타다 내가 다치면 어떡해. 무서워서 못하겠어. 예, 이런 거는 저는, 가장으로서, 예,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충분한, 예,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장비 타고 넘어졌었어요, 여러분들. 한 3-4번 넘어졌습니다. 물론 크게 넘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3-4번 넘어졌는데, 그 중에서 2번 정도는 손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손목 인대 들어가서 꽤나 고생했었고요. 예, 여긴가? 예, 여기 이렇게 상처 있죠? 예, 이것도 장비 타다 넘어서 까인 거예요. 예, 몇 달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이렇게 그냥, 예, 상처가 가시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뚜벅이는 보통 2만원에서 25,000원, 예, 실수익으로, 매출 아닙니다. 실수익으로 2만원에서 25,000원. 장비는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장비 타면서, 왜 그밖에 못 타? 시간당 실수익 4만원 무조건 만들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시간당 4만원 실수익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35,000에서 4만원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이게 평균입니다. 물론 뭐 4만 이상 나올 때도 있어. 예, 나올 때도 있지만 그건 나올 때도 있다는 거다. 또 반대로 3만원 언더 찍을 때도 있죠. 우리는 다 그러니까요. 예, 하기 때문에 저는 평균치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맞다고 보여져요. 뚜벅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뚜벅이 하면서 시간당 3만 이상 버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근데 맨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뚜벅이 하시는 분 분명히 2만원 이하 언더 찍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평균치 보면은 2만원에서 25,000원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시간당 평균 10,000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10,000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 기준으로 하면요. 10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차이가 나면 한 달에 200에서 25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아직 경제활동 왕성하게 해야 되는 나이, 아직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러면은 해야죠. 예, 감안하고 해야죠.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리스크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투잡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루에 평균 5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5만원 차이 나죠. 5만원 차이 나면 한 달에 100만원에서 한 125만원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수입을 좀 더 극대화시켜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분들은 장비를 어쩔 수 없이 수입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이제 그 정도 아니다. 그 정도 아니다. 나는 현재 예를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아니라 나는 본업으로 뭐 지금 뭐 차장이나 부장이나 어느 정도 돼서 급여로 한 4,500 받는다. 근데 뭐 대출금이라든지 혹은 아이들 조금 더 교육비라든지 약간 좀 모자라. 그래서 한 달에 한 150이나 한 200 정도, 요 정도 수입이 좀 더 보태지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장비 안 타도 된다는 얘기예요. 리스크 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신 분들 충분히 뚜벅이로 해가지고 한 달에 100에서 200, 뭐 150만원 버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요, 장비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죠. 뭐 킥보드를 타느냐, 전동휠을 타느냐, 킥보드도 뭐 고성 킥보드냐, 아니면 뭐 중국산 킥보드냐, 전동휠도 서스가 없는 거냐, 서스가 있는 거냐, 서스 있는 것 중에서도 훨씬 더 고사용으로 가느냐, 아니면 에어로처럼 짧은 키로수를 타는 거냐, 뭐 등등 해서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조만간에 교육 영상에서 장비 하나만 가지고도 초보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비를 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장비를 해야 되느냐, 뚜벅이로 충분히 가능하냐, 이 차이가 또 굉장히 커지죠. 자,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이다. 서울 지역은요, 뚜벅이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수입에 대한 차이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뚜벅이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도성 굉장히 잘 돼 있죠. 버스 굉장히 잘 돼 있죠. M버스 해가지고 새벽까지 버스가 많이 다니죠. 하기 때문에 뚜벅이로도 서울 지역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웬만한 경기 지역, 웬만한 상권이 뭐 안산 같은 경우, 안산, 수원, 뭐 안양, 뭐 등등 해서요. 웬만한 경기 지역도 뚜벅이가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경기 지역이지만 외곽 경기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포승 같은데, 자, 포승 같은 데서 집이 포승이어서 포승에 스타트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뚜벅이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나가는 콜이야. 초등학교 때 포승 얼마든지 좋은 콜 잡고 잘 나갑니다. 잘 나가지는데 포승은 복귀가 거의 쉽지가 않아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안중, 청북, 포승에서 이제 안중, 청북에서 포승 콜이 뜨는 건데 그렇다고 그 뜨는 콜이 많냐? 많지가 않습니다.
평택에서 포수골이 뜨기도 하는데 그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복귀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죠. 예. 그렇다고 포승이 뭐 대중교통이 새벽 1시, 2시에 뭐 버스가 들어가냐 뭐 하냐 그런 것도 거의 전무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거의 장비가 필수가 되는 거예요. 외곽 지역에 있으신 분들. 왜냐면 복귀 라인을 안중이 됐건 청부이 됐건 이런 데만 떨어져도 거기서 이제 라이딩해서 복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귀 에리어를 훨씬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 뭐 포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외진 데 사신 분들은 뚜벅이보다는 저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진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전업이 됐건 투잡이 됐건 대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탁송 대리, 탁 대리, 그리고 확탁 대리, 또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지잖아요. 자, 대리만 하시는 분들은 뚜벅이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이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요. 이 부분은 가능한데, 탁송 대리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탁송을 하게 되면은 뚜벅이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희박하게 할 수 있어요. 희박하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뚜벅이인 경우에는 매매단지, 경매단지 콜들만 타고 다니는 노선을 짜면서 가능합니다. 근데 뭐 폐차장 가는 콜이라든지 또 혹은 지방에 어디 외진데 들어가는 콜이라든지 이런 거 타고 들어가서는 정말 외진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버스가 하루에 3번 다니는 데도 있어요. 버스가 하루에 3번 다닙니다. 그리고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걸어서 가면 뭐 20-30분 걸어가야 되는 데가 태반인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데를 가게 되면 뚜벅이로는 완전히 그냥, 그리고 탁송은 단가가 좋지가 않잖아요. 좋지가 않은데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다니면서는 쉽지가 않다. 또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단지에서 매매단지 간다든지 매매단지 경매단지 간다든지 이런 콜들 타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매단지나 경매단지에서 나오는 탁송 콜들은 또 단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좋은 단가의 콜들만 타고 다녀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좋은 매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나오겠죠. 또 이제 뚜벅이가 탁송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장타를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장비 타는 사람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대구를 뭐 10만원짜리 타고 내려갔다가 뭐 12만원짜리 13만원짜리 타고 올라오면은 토탈 뭐 8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시간당 뭐 2만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의 실수율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뚜벅이신 분들은 탁송을 하게 되면 그런 장탁을 타는 게 더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대리할 때도 어차피 뚜벅일 때는 2만원에서 2만 5천 원 번단 말이에요. 실수익으로. 근데 장탁을 때려버리면은 어차피 2만원에서 2만 5천 원 그 사이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탁을 타면서 하는 방법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매매단지, 경매단지 위주로 다니는 거, 아니면 장탁으로 타서 두 콜을 태워가지고 시간당 그 매출을 만드는 방법. 하지만 그 방법은 몸이 녹아난다. 굉장히 고단합니다. 장탁 타는 거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탁송할 때 뚜벅이 하는 방식은 그 정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확대 탁송을 하면서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확대 탁송을 한다는 얘기는 확대 탁송도 타고 일반 탁송도 타면서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일반 탁송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포함된 얘기고요. 확대 탁송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확대 탁송을 하실 때는 일반 탁송보다도 장비가 더 필수입니다. 확대 탁송은 장비가 그냥 무조건 필수라고 봐야 돼. 이건 왜 그러냐면은 확대 탁송이 나오는 콜지는요 다 외지입니다. 외지지 않은 곳에서 확대 탁송이 나오는 콜은 없어요. 서울 한복판에 특장하는 어떤 수리하는 업체가 있겠냐고요. 5톤짜리, 막 14톤짜리, 뭐 크레인, 뭐 이런 거 수리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확대 탁송 트럭 매매 단지도 서울 한복판에 없죠. 서울 한복판뿐만 아니라 안산이 됐건 안양이 됐건 수원이 됐건 경기도권의 시내 한복판에는 확대 탁송이 콜이 나오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지에서만 나와요. 화성 외지, 또 뭐 용인 외지, 안성 외지, 천안 외지 이런 데에서 콜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이 나왔을 때 콜을 잡으러 갈 때요,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든지 뭐 기타 등등 해서요, 이렇게 해서 콜을 탄다는 거는 거의 불가합니다. 거의 불가해요. 그렇다고 택시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출발지도 그렇게 어렵고 도착지도 마찬가지예요. 도착지도 거의 다가 외지입니다. 외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장비를 타면서 확대 탁송을 하시는 분들은 장점이 뭐냐면요, 다 외지기 때문에 탁송으로도
장소가 굉장히 좋고요. 도착지가. 그리고 저녁 대리가 떨어지더라도 도착지가 보통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면서 장비를 타면서 하시는 분들은 화택 탑승을 하면은 도착지가 콜즈로 굉장히 좋은 데가 많아요. 예.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예.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구분하는 거는요, 대리만 하느냐, 예. 아니면 탁송 대리를 하느냐.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탁송 대리랑 또 확탁 대리. 예.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하느냐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 전자에 장비를 타느냐, 뚜벅을 타느냐, 첫 번째 가장 큰 조건은, 내 수입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대리만 할 거냐, 아니면 탁 대리를 할 거냐, 예. 확탁 대리를 할 거냐, 이 차이는요, 첫 번째 조건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하는 시간 양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 양에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투잡인데 내가 4시간 밖에 일을 못한다. 6시간 밖에 일을 못한다. 이러면은 어차피 탁송 대리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조건 대리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전업으로 가게 되면요. 전업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수입은 기본적인 대전제니까요. 전업으로 갈수록 탁송 대리로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자, 이게 대전제인데 여기서 전업도 뭐 8시간 할 거냐, 10시간, 12시간 할 거냐, 12시간 이상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업인데 내가 8시간 언더로 일을 한다. 자, 8시간 언더로 일을 할 때는 이거는 대리만 하는 게 더 정답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탁대리를 한다 해도 거의 뭐 비슷하다? 예, 비슷하거나 아니면 대리가 더 나을 수 있다. 한 8시간 정도까지는. 전업이면서 뭐 7시간 정도 하고 8시간 정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하는 시간 양을요. 그럼 이제 뭐 개개인마다 상황이나 뭐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대리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요. 우리가, 저녁에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8시간이면은 새벽 3시까지죠. 예, 이렇게 일하는 거는, 물론 요즘에 밤 12시만 넘어가져도 뭐 새벽 1시만 넘어가져도 콜이 별로 없긴 하죠. 없긴 하지만, 요 시간까지 어떻게 우겨우겨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탁송대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항상 말씀드렸죠. 5시부터 8시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탑송 대리를 같이 하더라도 어차피 이 힘든 시간들이 있단 말이야. 한 2시간은 힘들어져요. 저녁을 먹더라도 2시간 힘든 시간은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대리만 하더라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힘들더라도 꾸역꾸역 뭐 복피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대리만 하는 것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10시간이 넘어가지잖아요. 10시간이 넘어가지면서부터는 대리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탁송 대리 하는 게 수입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0시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는요, 우리가 10시간 일하면 무조건 한 끼는 먹어야 돼요. 한 끼도 안 먹고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그거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럼 10시간 일한다고 해서 11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자, 똑같이 말씀드려볼게요. 11시간 소요가 된다는 얘기는 대리만 했을 때는 7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하는 것과, 탁송 대리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새벽 1시에 퇴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11시간 오후 2시에 나와서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게 10시간, 11시간 소요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대리는요, 요즘에 저녁 7시에 나와서 새벽 1시까지는 어떻게든 뭐 한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뒤로 5시간이 매출 만드는 거는 요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날고기는 대리기사가 오더라도요, 뭐 장비를 뭐 날라다니는 장비를 타던, 뭐 프리미엄, 카카오 프리미엄 뭐 청콜 타는 날라다니는 기사가 와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대 새벽 3시, 4시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아무리 내가 카카오 영등급 한 달에 3개월 기준 1000콜 탔어. 완전 그냥 최고 등급을 가정을 해볼 거예요. 최고 등급이라고 해도요. 내가 수원에 들어갔어요. 수원에 들어갔다. 아니, 막 어디를 들어갔어. 남양주 있다고 가정해볼 거예요. 남양주에 있는데 봉담 가는 콜을 뭐 굉장히 좋은 답값 줬어. 그럼 안 탈 거냐고요. 타야 되잖아. 콜도 없는 시간대. 그럼 봉담을 들어갔어요. 새벽 3시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요. 봉담에서 단 한 콜도 안 나올 확률이 90%입니다. 90%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봉담에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인기까지 나와야 돼요. 인기까지. 장비 타고 날아가면 한 20분 만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죽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인기 들어갔어요. 인기 들어가서 또 어딘가에 또 콜이 떴어. 예를 들어서 뭐 포승 단가 좋게 떴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안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새벽 시간대는 계속해서 연기를 띄우면서 탄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현재 시국에서는 뭐였어?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가능도 했어요. 근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매출로 갔었을 때 고매출 나오는 건 더 쉽지 않다. 뭐에 비해서? 탁송대리 하는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탁송대리는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오후 2시부터 충분한 탁송을 탑니다. 예, 충분한 탁송을 타고 5시부터 8시까지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5시에 마지막 탁송을 태우면요 6시 반 7시에 어딘가를 떨어져요. 우리가 떨어지고 나면 저녁 한 끼 먹고 8시부터 2부 대리 시작. 예, 그리고 피크 시간대 대리 시간만 제대로 딱 탄 다음에 1시까지 복귀. 예, 이렇게 해서 매출을 만드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제가 2시에 나와서 1시까지 최소 40만원 이하로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무조건 40만원 이상 찍고 들어와요. 뭐 45만, 50만원 찍을 때도 있고 40만원 찍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뭐냐면요. 7시부터 내가 새벽 6시까지 밥 1시간 먹고요. 예, 그리고 나서 매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매일 40만원 찍을 수 있는 대리기사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 아닙니다. 예, 뭐 모르겠어. 1000명 중에 1명, 뭐 10,000명 중에 1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불가합니다. 예,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예,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다. 요즘 시국에는 어렵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확탁대리. 확탁대리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도 수익이죠. 확대 탁송 단가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도 그래도 단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고매출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말씀드렸지만 치트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이 좋나 라고 고민했었을 때 탁송 중에서도 확대 탁송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확대 탁송을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별로 두려워하실 필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고민하고 생각할 거 없어요. 나이키의 모토죠.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합니다. 그냥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대 탁송 관련해서도 또 교육 영상 찍을 거니까요. 그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제가 엊그저께도 우정읍에서 화성 우정읍에서 전라도 한평 가는 콜 2시간 반 운행입니다. 2시간 반 운행에 25만원짜리 콜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콜을 못 잡았는데요. 교육이 없었으면 무조건 잡았을 거예요. 무조건 잡았고 2시간 반 운행에 25만원 주는 콜이 어딨어요. 물론 그건 확대 탁송 치고도 단가 잘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발지도 외져서 안 좋고 도착지도 안 좋기 때문에 단가 잘 나온 거예요. 보통 2시간 반 운행이면은 그래도 한 18만원 정도 준다. 확대 탁송이요. 안 나와도 15만원. 15만원이면은 탈까 말까 약간 이러는 거고요. 18만원 주면은 무조건 타는 콜이고요.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런 콜을 한 개만 태워도 매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 콜 하나가 들어가면요. 실수익이 시간당 35,000원 나올 게 4만원을 뛰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낮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송 대리를 하는 이유, 확대 탁송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루에 확대 탁송을 10만원, 15만원짜리 하나 타는 거,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탁송을 하면서 확탁이 됐건 일반 탁송이 됐건 그 콜을 탄 다음에 지방 어딘가 떨어뜨려 놓고 충청도 어딘가 떨어뜨려 놓고 뭐 태안, 서산, 당진 아니면 음성, 진천, 뭐 청주, 충주 뭐 등등 해서요. 그런데 떨어뜨려 놓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10만원짜리 때에 콜을 타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면요. 그럼 그날 매출이 50만원 무조건 올라가지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시간당 실수익 3만원 나오게 35,000원 나오는 거, 35,000원 나오게 4만원 나오고 4만원 이상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저녁 7시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6시까지 대리만 그냥 뺑뺑이 돌잖아요. 그런 고매출에 영역을 간다는 거는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정말 아다리가 잘 맞고 운이 좋은 날 뭐 하루 이틀 정도 찍을 수 있죠. 근데 매일같이 찍는다? 특히나 요즘처럼 대리 없는 월, 화, 수 이럴 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대리나 확탁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그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탁송 대리를 할 때요. 탁송의 비중을 막 80% 일반 탁송이에요. 일반 탁송, 확대 탁송이 아니라
확대 탑송은 탈 수 있으면 80% 비중을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확대 탑송 하루에 3콜, 4콜 타는 날도 있거든요. 운 좋게. 예, 그런 날은 탁송으로만도요 9시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확대 탁송 매출만으로도 40만, 50만원 찍기도 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일반 대리 타고 다니는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일반 탁송을 하면서 일반 탁송 비중을 대리에 비해서 막 80%, 90% 올려놓고 대리는 정말 조금만 타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못해도 대리랑 탁송 비중을 5대5는 가져가는 게 맞아요. 탁송비율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실수익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 9시에 출근했어요.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15시간이잖아. 밥 먹은 시간에 14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일할 바에는 차라리 탁송 시간을 조금 더 늦추고요. 대리를 조금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까지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 원풀이냐 아니면 사무실 하면서 로지 콜마너 카카오팀에서 다 쓰느냐, 예, 로지라고 표현 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요 두 가지 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도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달라진다. 또 한 가지는 장비를 타느냐 안 타느냐, 이걸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카카오 원풀. 만약에 우리가 투잡이잖아요. 네, 투잡으로 내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한다, 이러신 분들은 카카오 원풀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됩니다. 네, 죽어도 안 돼요. 네, 왜 그러냐, 4시간 해서는요 하루에 뭐 많이 타야 5콜, 뭐 6콜, 진짜 많이 타면 뭐 8콜? 8콜? 아, 근데 8콜 매일 타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 타는 거 쉽지 않아요. 평균 한 6콜 나온단 말이야. 평균 6콜. 이렇게 되면요 카카오는 적어도,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카카오 간단하게 등급을 0등급, 진짜 3개월 기준 뭐 900콜, 1000콜 타시는 분도 있어요. 예, 프리미엄 기사하면서 매일 12시간씩 조지게 타시는 분도 계시죠. 예, 이러신 분들 0등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예, 3등급이 있는데, 투잡으로 4시간씩 해봤자 잘 돼야 2등급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1등급은 죽어도 못 올라가요. 죽어도 못 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아시죠? 카카오는 1등급이 안 되면은 2등급부터는 다 똥콜이에요. 예, 이미 똥콜입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콜들, 콜만어랑 동시에 뜨는 게 2등급이에요. 콜만어랑 동시에 뜨는 콜들만 잡아서는 매출을 잘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이러느니 차라리 로지콜 타는 게 낫습니다. 2등급한테도. 그래서 초보 기사들 가장 큰 실수하는 게, 처음에 이제 우리를 입문하게 되면요, 뭐 로지콜만을 모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카카오 대리는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걸 알아보고 카카오 대리 등록한 다음에 원풀로 투잡으로 초보 기사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도 못하죠. 하나도 못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에 이 일 들어왔을 때요 2주간 카카오만 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지? 야, 이 수많은 대리기사님 계실 건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매일 밤새면서 일했단 말이야. 아침 8시, 9시까지. 야, 이러면서 이 돈을 벌어가면서 이 일을 한다고? 저는 7시에 나와서 아침 9시까지 일해가지고, 실수익 시간당 10,000원, 막 12,000원 벌어서 뭐 12만원 벌고 15만원 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이렇게 일하느니? 편의점 가서 앉아있는 게 더 나은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지나서 사무실이 있다는 거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초보기사님들이 4시간에 딜해서는 이건 안 된다. 자, 그리고 투잡 기준 했을 때 4시간이 아니라 6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 계시죠. 6시간, 한 7시간 정도. 요 정도 일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니면 저녁 7시부터 뭐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투잡 버전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본업이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분들은 카카오 원풀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나눠집니다. 뚜벅이이신 분들은 안 됩니다. 뚜벅이로는 6시간, 7시간 타더라도요, 그러니까 현재는 카카오 원풀 했었을 때 하루에 10콜 기준이에요. 하루에 10콜을 타야 됩니다. 10콜 미만으로 타는 순간 쉽지 않아요. 미니멈이 8콜. 미니멈이 8콜. 미니멈 8콜이면 무슨 얘기냐? 월화수는 8콜 타고요. 금토 이럴 때는 좀 더 많이 타서 10콜, 12콜까지 타서 그렇게 해서 평균 10콜을 만들어야지만 카카오 원풀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하면서 뚜벅이 하시는 분들 10콜 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얘기. 어쩌다 10콜 탄 날이 있는 것 뿐이지 평균적으로 10콜 탄 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기 때문에 뚜벅이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투잡이면서 6시간 하는데 장비기사다.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완벽한 1등급은 아니더라도 1.5등급, 아니 1.5등급도 아니에요. 1등급에서 1.5등급 그 사이까지는 올라가져요. 거의 1등급 비슷하게까지는 올라가집니다. 네, 하기 때문에 내가 6, 7시간 일하면서 장비를 타면서 하면 카카오 원풀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다. 네, 대리만 했을 때요. 또 이제 6, 7시간 일할 때는 대리만 하는 거니까요. 네, 탁송 대리를 같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6, 7시간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 분들까지는 카카오 원풀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들도 처음에 일을 하실 때, 아니 하고 있으신 분들도 전 이런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풀을 하더라도 로지나 콜만원은 건당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카카오를 타다가 얘가 맞춤으로 나를 짤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예. 만약에 뭐 제가 맨날 그냥 봉담을, 예, 말이 편해서 봉담 예를 자주 듣는데요. 봉담에 나를 12시 반 1시에 보냈어, 블루. 그럼 탔잖아, 내가. 그럼 거기 들어가서 카카오는 계속 보고 있는다. 예, 안 뜹니다. 예, 안 떠요. 예. 근데 거기서 로지라든지 콜만 콜이 하나 떠준다. 그럼 그거 타고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대에서 나왔죠. 이제 보통 수원콜 제일 많이 뜨니까요. 수원콜 뜨면 그걸 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건당 보험을 그래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 왜냐면 한 달에 건당 보험 하시는 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말 그대로 건당 보험이기 때문에 그 콜 탔을 때 1,000원의 건당 보험이 나가는 것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갈 때 전업 기준이 생기죠. 전업 기준. 자, 전업 기준일 때 내가 전업 한 8시간 정도 일을 한다. 8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로 8시간 정도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카카오 원풀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이때는 뚜벅이든 장비든 다 가능합니다. 예, 뚜벅이든 장비든 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일하는 시간이 10시간, 12시간, 12시간, 15시간 이렇게 10시간 이상을 표현할게요. 여기는요. 예, 다 충분하게 많은 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죠. 10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 원풀 다 가능해집니다. 예, 다 가능해져요. 자, 근데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10시간 이상 일을 할 때는 대리만 하는 것보다는 탁송 대리를 같이 하는 게 무조건 장점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 드렸죠. 예, 자, 탁송 대리로 같이 하게 되면요. 일단 로지는 탁송을 하려면 무조건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무조건 장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시간에서 12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했을 때 탁 대리를 하게 되면요. 이걸 하면서 카카오 원풀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탁송을 해요. 탁송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방을 내려간다 했죠. 지방에서 우리가 뭐 충주를 갔어. 그럼 거기서 이제 좋은 걸 타기 위한 거잖아. 뭐 12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이런 것들을요. 10만 원짜리 노리는데 그게 콜만원 뜰 수도 있죠. 로지를 뜰 수도 있고. 자, 그 콜이 떴어. 8시에. 혹은 뭐 9시에 떴어. 안 잡을 수가 없죠. 무조건 잡아야 돼요. 로즈 12만원짜리 떴으면요. 그 콜 잡았어요. 9시에. 9시 잡고 인수도권 하면 10시 반 11시입니다. 10시 반 11시면은 벌써 이미 카카오 콜 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하기 때문에 요 정도 일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를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쉽지가 않아져.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뭐 그 시간적인 부족함도 있었고 제가 다른 업무 보는 게 워낙 또 많아졌어가지고 이걸 한번 도전했었거든요. 도전했는데 정말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하지만 탁송을 하면서 지방 내에서 카카오까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장점은 커집니다. 장점은 커지지만 그걸 해내기가 무리다. 근데 이걸 해내는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일하는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적어도 12시간에서 15시간, 거의 평균 15시간 일하면 가능해져요. 왜 그러냐? 자, 11시 떨어졌어, 제가. 수도권에 떨어졌잖아. 11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5시까지 카카오콜 또 8콜, 10콜 탈 때까지 죽어라 타면 돼요. 죽어라 타고 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일하고. 그러니까 완전 녹여내면서 하면은 탁송이랑 카카오까지도 같이 하면서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정말로 뭐 미친듯이 일했을 때 가능한 포지션이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탁송을 하면서 카카오 점수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내시는 분들은 진짜로 극소수입니다. 진짜로 극소수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것까지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필드 일하는 걸 조금씩 줄여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저도 못했어요. 근데 맘먹고 제가 만약 한다. 하려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뭐 교육 영상, 유튜브, 뭐 사무실 운영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탁송 대리만 한다 하면은 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매출 내는 건 가장 좋으니까요. 가장 좋은 건데 그만큼 힘들다 라는 말씀까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특히나 요즘에 로지 오리온 나오고 나서 로지 단가가 완전 박살났죠. 박살나면서 물론 카카오 단가도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대리에 있어서는 카카오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을 갖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업을 하시든 투잡으로 하시든 카카오를 주력으로 하시더라도 서브로 건당 보험은 로지나 콜마너를 건당 보험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투잡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원풀이기 때문에 어차피 탁송을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 하시기 때문에 8시간 정도 하실 때는 카카오 원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투잡이신 분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은 원풀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로지나 콜만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고요. 6시간 정도 이상 정도 일했을 때 뚜벅 6시간 정도 일해서 뚜벅이는 쉽지 않다. 거기까지도요. 그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로지나 콜만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큽니다. 근데 6시간 정도 일하는데 내가 장비를 탄다. 그러면 카카오 원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뭐 카카오 원풀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때는 탁송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1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을 내가 하게 되면요. 대리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탁송이랑 병행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탁송이랑 병행을 하는 순간 그럼 카카오에 대한 강점 조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제 로지랑 콜마너를 좀 더 비중을 두고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루에 13시간, 못해도 15시간까지 계속해서 녹여서 일을 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탁송에 대한 강점과 로지 콜마너에 대한 이 강점을 다 가져가면서 카카오까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정말로 노력해서 하면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이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장비를 타는 게 맞는지, 혹은 뚜벅이 하는 게 맞는지, 그죠? 그리고 탁송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대리만 타는 게 맞는지, 또 한 가지 카카오 원풀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로지 대리 사무실 쓰는 게 맞는지 이 지역에 따라서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 한 10군데로 크게 나눴어요. 서울부터 해서 뭐 남부, 뭐 동부, 서부, 북부, 뭐 충청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나눴죠. 나누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는 편의상 10개로 나눈 겁니다. 자, 서울만 따져볼게요. 서울만 따져서 다 같은 서울인가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다르잖아요. 송파 잠실 사는 분하고 은평구에 사시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원풀이 맞는지 로지가 맞는지 아니면 탁송을 하는 게 맞는지 대리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떤 식으로 동서를 타는 게 맞는지 이게 정말 다 달라집니다. 남부라고 다 같은 남부가 아니죠. 수원 인계동 사시는 분 있을 수 있고요. 공담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장비를 타는 게 맞는지 뚜벅이 하는 게 맞는지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또 원풀이 맞는지 로지가 맞는지 이것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의 요거는 영상으로는 하나하나 다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 거의 불가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을 몇 개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가져보도록 하는데 각 지역을 전부 다 제가 이거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영상만 찍는데 한 개 지역에 하나씩 한 20분씩 나온다 치면요, 이것만 50개 영상 찍어야 돼요. 50개 이상 영상 찍어야 돼.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속하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효율성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걸 제가 할 겁니다.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초보인데 아니면 이를 경력이 6개월, 1년 됐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좋은 공연수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해서 패턴을 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시간 맞추고 해가지고 개인 컨설팅 하는 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 같은 일이지만 다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패턴은 수백 가지가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은 그 수백 가지 중에서 그 수백 가지 어떤 사람마다 상황과 이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요목조목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은 업이라고 했어요. 직업입니다. 직업.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럼 뭐요? 돈을 가장 잘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돈벌이가 달라지는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뚜벅이이신 분들. 네, 여기서 제가 오늘 나눠서 말씀 안 드렸죠. 뚜벅이가 두 가지가 있죠. 네, 일반 그냥 뚜벅이가 있고요. 일반 뚜벅이가 있고, 법인기사 뚜벅이가 있죠. 네, 법기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자, 저는 아직 뚜벅이는 안 해봤지만, 제가 만약 뚜벅이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일반 뚜벅이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옷만 차려입고 나가면, 예, 법인코를 잡을 수 있는 법기코를 탈 거고, 법코를 탈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예, V코를 타야죠. 예, 이거를 안 하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우리의, 남편의, 남자의, 아빠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정장이 불편해서요, 뭐, 정장 사야 되잖아요. 전장 뭐 요즘에 싼 거 사면 많습니다 여러분들. 돈씩만 사는 거 많아요. 네. 불편하다? 일을 하는데 불편해서 하기 싫다 이런 거는 네, 그거는 진짜 네, 쌉소리입니다. 쌉소리. 네, 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이 기준일 때는 무조건 법기를 하는 게 낫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탁송대리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탁송 그 상황시 다 그지 같고 단가도 그지 같고 뭐 사진 찍어야 되고 귀찮고 나는 그냥 나는 성향이 안 맞아. 그냥 대리나 할래 나는. 그래서 10시간 12시간씩 저녁에 나와서 새벽 첫 차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좋은 매출 만들지도 못하고요.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탁송 귀찮은 거 많아요. 저도 실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금방 적응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전업을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 그러신 분은 탁송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뭐 나랑 성향이 안 맞는다. 이런 거 다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라고 우리는 업을 하고 있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루에 5만원씩 더 벌어서 한 달에 100만원 더 번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직장 상황에서 월급 100만원 오르려면 몇 년 더 일해야 됩니까? 직급이 몇 번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또 그 다음으로 장비 뚜벅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나는 이제 뭐 은퇴했어. 처자식 다 시집장 다 보냈다. 큰 돈 벌 필요 없다. 내 용돈 벌려면 하면 된다. 뚜벅이 하시면 돼요. 난 본업이 있다. 근데 약간의 가정에 내가 집에서 드라마 보느니 조금씩만 더 보탬이 되면 되겠다. 뚜벅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경제활동 아직까지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안 해놓으면요. 아이들 대학 갈 때요. 대학 등록금 못 내줍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 분기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1,000만원이에요. 800에서 1,000만원이에요. 1년에 2,0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안 해놓으면은 애들 대학 갔을 때 등록금도 못 내줍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뚜벅이 하시는 분들이 장비 타시는 분들 막 이렇게 안 된 시선을 바라보시고 가다가 뭐 나 자빠져 뒤져라 이런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비 타시면 다 장비 타고 싶어 타겠어요? 위험한 거 누가 모르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는 이유는 절실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탁송에서도 일반 탁이 있고 확탁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차 어떻게 운전해요? 무서워요. 부담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 탁만 할게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라고 저 예전에 제가 트럭을 전문적으로 운전해봤을까요? 저도 2.5톤 한 6, 7번 운전해보면 답니다. 이 일하면서 처음으로 8.5톤, 9.5톤 운전해보고 11.5톤 운전해보고 뭐 집게차, 뭐 스카이차 이런 거 다 처음 운전해본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키 모토,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하겠어요? 돈을 더 벌니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 더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쭉 뚜벅이 하시면은 법기를 돈을 단가 더 줘. 당연히 무조건 법기를 하는 거고 전업을 하시면은 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탁송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 장비 뚜벅이 중에서 상황이 정말로 내가 절실한 상황이 아니면 뚜벅이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비 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장비 타러 동요의 말씀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자, 그리고 탁송할 때도 일반 탁 있고 확탁 있으면 확탁하는 게 정답이다. 자, 저는 이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다닌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그걸 실행해보고 또 복귀를 해보고 잘못된 게 또 수정해서 또 바꿔보고 그런 과정 해오면서 2년 만에 현재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본인한테 내 스스로한테 처해 있는 상황 현실에 맞춰져서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휠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뚜벅이 해야지.
나는 트럭을 운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탁송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장비는 무서우니까 안 타야지. 탁송은 짜증날 거 다 짜증난대잖아. 짜증날 것 같으면 그냥 대리만 해야지. 이런 거죠. 그 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발전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에 맞춰 사는 게 아니고요.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바꾸어 살아가는 겁니다. 바꾸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매출 만들고, 좋은 매출 만드는 건 뭐예요?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에 맨날 맞춰서 살아가시면 오늘도 대리, 내일도 대리, 1년 뒤에도 대리, 2년 뒤에도 대리입니다. 영원한 대리예요. 대리에서 끝난다, 인생이.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내가 바꿔서 2년 뒤, 3년 뒤에는 대리하면서 더 큰 수익을 얻어내고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났을 때는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렇게 가려고 우리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드려볼게요. 120% 힘드나 140% 힘드나 160% 힘드나 도찐 깨집니다. 힘든 거 똑같아요. 저보고 굉장히 빡시게 탄다고 막 힘들게 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 힘드세요? 저는 7시에 나와서 첫 차 탈 때까지 매출 만들고 들어갔을 때 안 힘드세요? 제가 힘든 거랑 거의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이 힘들다고요. 어차피 힘든 상황이야. 어차피 힘든 상황일 때는 그나마 극복하고 바꾸어 내면서 힘든 게 난 거죠.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맨날 똑같이 힘든 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게 더 힘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제 살짝 벗어나서 얘기가 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를 하는 게 간절하게 일을 하고 힘들게 일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 영상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시는 분들은 좋은 댓글도 부탁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빠이!